안녕하세요. 해외고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를 책임져 드리는 프레드 쌤입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3월 입학, 그러니까 올해 오는 7월에 진행되는 전형이죠.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다른 말로 12년 특례, 3년 특례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왼쪽 부분이 재작년 2020년 경쟁률 현황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2021학년 작년 전형 경쟁률이죠. 그래서 그 경쟁률 전반적으로 보시면 비슷하거나 살짝 낮아진 경향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살짝 높아진 과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해외고 학생들이 더 많이 한국으로 유턴한 경향이 아주 짙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살짝 낮아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그 특례 규정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특례 규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줘서 전반적으로 재작년에 7대1 정도 했던 게 6대1 정도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약간 낮아진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도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는 걸 감안하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는 매우 치열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국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대비해서 특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등등 해서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올해 9월에 입학할 우리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 학생들의 경쟁률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경쟁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의 부분이지 정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아무래도 그 어학 관련된 인기과들이 또 많이 지원을 됐고요. 경영학과는 항상 연세대 인기과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700명 정도,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연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한 해에 12년 특례로 약 150명에서 170여 명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 인원이 한 600에서 한 8,900명 정도, 10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5에서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매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설사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 또는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대학에서 뽑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학의 자율권이 있는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연세대학교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결국은 연세대학교의 재외국민 전형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제 모집을 이렇게 합한 형태,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선발 정책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내신 GPA 성적이랑 그리고 뭐 SAT 성적 그리고 TOEFL 성적의 어떤 높낮이가 물론 높아야겠지만 그거에 어떤 커트라인에서 점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활동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전체적인 면모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개별 상담 또는 컨설팅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어떤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지원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 지원이 가능한지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어떤 형태의 평가 방법을 띠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시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연세대학교 요강을 이제 저희국민 전형 내년 3월 입학 요강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일정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죠. 우리 재외국민 전형은 7월에 있고 일반 수시 전형은 9월에 있죠. 그래서 7월 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 금요일까지 이틀 더 시간이 있죠. 모든 서류를 완결시키면 된다. 뭐 입학 원서 접수는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쓰고 그리고 전형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았던 모든 서류들을 다 금요일까지 준비해서 업로드할 거 업로드하고 작성해서 바로 입력할 것도 입력하고 뭐 우편으로 보내야 될 건 보내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면접 일정이랑 뭐 합격자 발표, 예체능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 일정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참조할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서 이제 서류들을 이제 가져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이 원본이 바로바로 이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본들은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원본들은 최종적으로는 입학 직전에 제출하면 된다. 그 전엔 스캔본이나 아니면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사본이 제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접수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원서 접수란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전형료를 내고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류들을 업로드해서 이제 지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아마도 뭐 6개 대학에 지원, 6개 전형에 지원하는 거에 숫자 제한을 받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 3군데를 접수를 했다. 그럼 수시에서는 나머지 3개만 접수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부분 전형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재외국민 특별 전형엔 2가지가 있죠.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이랑 그리고 초중고 전체 다 해외에서 이수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2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중고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연세대학교 학과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학과 뭐 이런 데만 빠졌죠. 대부분의 학과들에 다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이 정원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 대략 한 68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 특례 초중고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 능력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충분히 연세대학교 공부할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뽑을 수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매년 한 150여 명에서 170여 명이 합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우리 3년 특례에 비해서 모집 인원도 좀 많은 편이고, 그죠? 그리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자도 적기 때문에 3년 특례보다 10년 특례가 자격만 된다면 훨씬 입학이 가능성이 높은 경쟁이 덜 치열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 일단 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해외에서 재직하시는 그런 형태로 그 해외에 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유학생들은 혼자 공부를 하러 유학 갔다거나 엄마가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간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주재원 또는 뭐 파견 직원 형태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갔는데 모든 가족이 같이 가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류 일수도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전 1년 기간, 개별 1년 기간에 4분의 3을 매 1년에 4분의 3을 해외 체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체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충족돼야 되고, 그래서 토탈 3년인 건 아시죠? 3년 동안 해외에 체류했고 그 중에 1년은 반드시 고등학교여야 한다. 뭐 어떤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고등학교 고1 과정을 마치고 한국 와서 고1부터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외에서 반드시 고1 과정을 이수를 하고 한국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야 이제 그 고1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전 교육과정을 다 해외에서 이수했어야 한다. 그래야 자격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끔 한국에서 6개월 다니고 해외에서 모든 12년 과정을 다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현지에서 뭐 1학년 2학기부터 다녔다. 그럼 현지에서 12년이 채워지지 않죠. 그런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격 요건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혜택받은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리고 12년 전체를 다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입학을 약간 규제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을 제출해야 하는 제출해야 입학 요건이 되는 과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 전형 방법은 뭡니까?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서류, 2단계에서는 40% 면접 점수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에 제약 없이 모든 과가 다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면접은 좀 부담이 덜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면접 문제를 보고 그 면접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리고 영상도 여러 번 고쳐서 편집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부담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여튼 면접이 40%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 자소서도 영어지만 면접도 영어로 진행된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뭐 예체능 계열은 실기 점수가 들어가서 서류와 실기로 진행된다.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두 서류로 진행이 된다. 다만 12년 특례도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실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서류로 지금 뭐 거의 100%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서류로
1차 1단계에서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서류로 100%고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100% 서류, 2단계에서 면접 점수 이외에는 다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모든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가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우선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서, 수학기행 기록표, 해외 학교 관련 기록표, 학력조회 동에서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그냥 그 있는 대로 기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실수 없이 기록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죠? 자소서가 중요하고요. 자소서에 언더우드만 영어고 나머지 학부들은 그냥 한국어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필수 서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증명 그리고 졸업 증명 또는 졸업 예정 증명 그 이외에 이제 행정적인 이제 서류들도 들어가고요. 이 부분까지도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성적 증명, 졸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을 해서 내야 된다. 뭐 그 부분도 접수 당시까지 준비가 안 되면 입학 직전까지 제출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앞에 나왔던 자소서랑 여기 나오는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그리고 각종 기타 서류 그리고 프로파일,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는 뭐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이 뭐 정시 면접이 전형처럼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작년 그리고 그 전해 그리고 올해에 대한 그 경쟁 예상 같은 것들을 참조로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모든 학교에 이제 10년 특례, 3년 특례를 가지고 한번 합격선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어학 능력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결국 표준화 평가 자료에서는 ACT, AP, SAT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토플이나 이런 어떤 해외 공인어학 영어 성적,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기타 서류에 포함해서 제출하게 된다. 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기타 서류는 10개 항목에 20페이지 물론 20페이지 꼭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서류는 뭐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건 표를 나중에 그 양식을 보면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뭐 그래서 그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해외 파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아버님,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직 증명이랑 그다음에 세금 납부 이력이랑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해외 이제 체류했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뭐 3년 특례랑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들어가는 과들이 있다 라는 부분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 서류는 자기소개서랑 뭐죠?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그리고 뭐죠? 기타 서류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물론 뭐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성적, GPA. 자, 그래서 결국 12년 특례, 3년 특례 모두 본인을 평가하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고등학교 성적, 여기 성적 증명 제출한 성적,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그리고 뭐죠? 여기 나오는 기타 서류들, 활동 자료, 활동 서류들, 수상 경력들, 어학 능력, 공인어학 성적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해서 합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뭐 서류는 사실은 뭐 업로드하는 게 막 간단치는 않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잘 읽어보고 상세하게 꼼꼼하게 챙기면 크게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할 서류들 작성해서 그냥 입력해서 그냥 서밋하는 자료들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나 그 비영어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공증받은 번역 공증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서류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영어 이외 한글 영어 이외 기타 언어인 경우에는 공증 서류를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영어권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 이름이 여권상에 등재된 본인 이름이랑 다르다, 그냥 캐주얼하게 쓰는 이게 맞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서류를 받을 때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부분을 증명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질문 남기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드릴 부분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뭐죠? 그 가끔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사유서를 제출하면 다 구제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재학 중에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게 되는데 가끔 특이한 경우에 이제 그 성적들이 그 재학 기간에 이제 취득이 안 됐다. 작년 같은 경우에 뭡니까? ACT나 AP 시험들이 막 취소되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이 밀려가지고 시험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여파가 올해도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졸업 전에 성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내면 그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졸업증명, 성적증명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 참조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류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그 일반 학생부 종합 자기소개서하고 거의 유사하긴 한데 뭐 살짝 다른 부분이 이제 한 3번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1번에는 뭡니까? 본인의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 활동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면 되고, 2번에서는 봉사활동이나 본인의 인성적 특이점, 장점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의 미래와 적성과 연관해서 써드려 가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언더우드는 아까 영어로 제출하면 되고, 질문은 똑같고 영어로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류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날짜 잘 확인해서 꼼꼼하게 기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기타 서류 목록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표준화 성적은 여기다 기재하지 않고 그 별도의 어떤 온라인 기재란이 있어요. 거기 표준화 성적표, ACT, AP, SAT는 그쪽에다 적으면되고, 토플 성적이나 뭐 중국어 능력 시험, 뭐 그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0개 서류를 뭡니까?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어떤 첫 번째 서류가 뭐 예를 들어 3페이지다. 그럼 다른 서류들이 1페이지 이상 되는 게 이제 합쳐서 20페이지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10개 서류로 여러분들이 서류들 중에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정리를 해서 내시면 되고,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서류에 대해서 그 본인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작성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을 연세대학교 12년 특례, 3년 특례, 재외국민전형, 내년 입학 그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뭐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 합격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